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최후는 아버지의 독재를 이어받아 내부 경쟁자들을 제거한 뒤 군부 독재의 권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1231년 몽골족이 고려를 쳐들어오고 1차 침입 후 최후는 강화도로 천도를 강행하며 몽골과의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1232년 몽골족이 2차 침입을 해오고 강화도에 있던 고려 정부로 하여금 개경으로 다시 나올 것을 강요하지만 최후는 거절, 몽골족은 억지로라도 나오게 하겠다며 고려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별 수 없이 고려 조정이 강화도에서 나올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그래도 최후는 강화도에서 나오길 거부합니다. 2차 때는 다행히 총사령관 살리타가 갑자기 전사하면서 당황한 몽골족이 후퇴했지만 그들이 다시 쳐들어오리란 건 자명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점점 대규모로 치닫는데 고려 중앙정부는 강화도에 박힌 채 나오지 않다 보니 각 지방별 고려의 정규군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최후의 개인 경호부대였던 야별초의 병력들이 전선에 투입되곤 했는데요. 전쟁이 격화되면서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집니다. 이들은 주로 게릴라 전술, 유격전, 보급로 차단, 백성들의 피난 행렬 호위 등의 작전을 수행했고 생각보다 활약성이 나쁘지 않자 최후는 야별초의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어 운영했습니다. 좌별초든 우별초든 이제 최후의 개인 경호뿐 아니라 몽골과의 전쟁에서 정규군의 역할까지 도맡는 군사 조직으로 확대되었죠. 몽골은 여진족의 금나라를 멸망시킨 뒤 1235년 탕후타이를 새로운 총지휘관으로 하여 다시 한번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탕후타이의 작전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강화도에서 참고 버티지 못하게 고려 전 국토를 밟아놓는 것이었죠. 이때 경주에 있던 황룡사와 황룡사 구축 목탑이 전소됩니다. 고려 전국적으로 각 지방별로 항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화도에 있던 최후는 불교의 힘으로 호국의 염원을 담겠다며 대장경 조판 사업을 발표합니다. 대장경이란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총서 느낌인데요. 원래 고려에게는 초조대장경이라고 고려 초에 제작한 대장경이 있었는데 2차 몽골 침입 때 소실되어 버렸단 말이죠. 최후는 새로운 대장경을 다시 조판하라며 강화도에 대장도감이란 임시 관청을 만들곤 대장경 재간행 사업을 밀어붙입니다. 몽골군과 고려 정부의 치킨 게임에서 패배한 쪽은 고려였습니다. 1235년 시작된 몽골족의 3차 침입은 1238년 겨울이 되어서야 거의 4년이 되어서야 끝이 납니다. 몇 년 약탈이 계속되니까 진짜 피해가 너무 극심해졌고 고려 조정은 탕후타이에게 몽골족이 돌아만 간다면 고려 조정이 강화도를 나올 것과 고려의 국왕 고종이 직접 몽골로 찾아가 칸에게 입조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냈습니다. 물론 고려 조정이 맺은 조항들, 예컨대 강화도를 나오겠다는 조약과 고려의 국왕 고종이 직접 몽골로 찾아가겠다는 조약 아무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왕의 조카를 보내거나 하는데 당연히 바로 걸렸죠. 이로부터 몇 년 후 몽골의 2대 칸 우구데이 칸이 죽습니다. 3대 칸을 두고 여러 부족장들이 내분을 벌이는데요. 덕분에 한동안 고려는 몽골족의 침입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47년 어느 정도 내분을 수습한 3대 구육 칸은 3차 때의 강화 조약을 지키지 않는 고려를 응징하기 위해 또 한 번 4차 침입을 해옵니다. 이 4차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전세 상황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려 사이는 몽골족들의 약탈이 심해지자 전국 각지의 백성들을 최대한 섬으로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듯합니다. 이때 평안북도 안주에 있는 백성들의 일부는 위도라는 섬으로 피난을 가는데 이 피난길을 몽골족이 덮쳤으나 나중에 삼별초의 난을 진압하게 되는 김방경 장군이 몽골족을 격퇴시켜 무사히 백성들을 피난시킨 전공이 있었습니다. 4차 침입 역시 고려에게 상황이 유리하지는 않았는데요. 1248년 돌연 몽골족의 구육칸이 사망해버립니다. 소식은 1249년에 전해졌는데 몽골족의 풍습상 칸이 죽으면 곳곳에 대외원정 가있는 모든 사령관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답니다. 이 때문에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모든 몽골 부대도 어쩔 수 없이 몽골로 돌아가면서 4차 침입도 얼떨결에 끝나버렸죠. 4차 침입이 끝나고 1251년 앞서 3차 침입 당시 최후가 지시했던 대장경 조판 사업이 무려 15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고려 초기에 제작했던 초조대장경과 구분하기 위해 최후의 지시에 따라 만든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는 뜻에서 제조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총 8만 장의 불교 경전, 위로 쌓으면 높이가 3km, 글자 수가 무려 5천만 자, 오타가 거의 없어서 매우 정밀하기로 세계적인 인정까지 받은 제조대장경의 별칭은 바로 8만 대장경이죠. 오타율이 0.0003%라던데요. 이 글씨체조차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200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후손들 입장에서 조상들이 이런 귀중한 유물을 만들어주어 지금의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으나, 어떤 분들은 이런 국난의 상황 속에서 민생은 외면한 채 그 막대한 국가의 재정을 고작 불경 만드는 데 투입시킨 고려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몽골 부대의 약탈이 한창이던 3차와 4차 때 최후의 고려 정부가 민생을 내팽개친 건 사실이죠. 그러나 8만 대장경 제조가 아무런 쓸데없는 짓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 오래전에는 백성들이 불교에 정말 크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에게 빌면 외적이 물러난다? 이건 고려 정부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밀고 나갈 가치가 있는 사업이었다는 거죠.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조금이나마 트라우마에서 극복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었습니다. 더불어 최후가 8만 대장경 제조를 지시함으로써 과거 아버지 최충원 때부터 군부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던 일부 불교 종파들을 회유해 그들 스스로 승병을 조직해 전쟁에 투입했다는 효과까지 있었다고 하니 8만 대장경 조판이 무가치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최후의 역작이었던 8만 대장경 완성은 정작 최후가 그 끝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8만 대장경이 완성되기 전에 고려의 무신정권 가운데 최장기간 집권했던 최우가 죽고 말았던 겁니다. 모든 무신 집권자들 중 고려의 가장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행사했던 최우, 매우 유능하다고 평가받으나 그 유능한 능력을 정의를 위해서가 아닌 정치와 본인의 개인 권력을 위해 사용했다는 비판도 받으나,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최후는 대체에 불과한 독재자였답니다. 이 정도 위치의 최후였으니 당연히 최후의 뒤를 이을 후계 문제는 고려 최대의 화두였습니다. 문제는 최후에게 아들이 없었고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딸 한 명이 있었죠. 최후는 일찍이 딸의 남편, 즉 자기 사위 김약선을 후계로 점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고려대 몽골의 1차 전쟁 때 귀주성을 끝까지 지켜냈던 김경손 장군의 친형입니다. 최후가 자기 후계로 삼았을 정도이니 비록 친아들이 아닌 사위이지만 김약선에 대한 총애가 남달랐겠죠. 더군다나 김약선과 최후의 딸 사이에서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고려의 태자와 혼인을 한 태자비였습니다. 즉 나중에 고려의 태자가 고려의 왕이 되면 김약선과 최후의 딸은 왕의 장인장모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의 해피엔딩은 잘 없는 법이죠. 이 김약선과 최후의 딸 사이 금슬이 최악이었습니다. 최후의 딸이 자기 집 남자 종과 바람이 났는데 김약선이 이 사실을 알아차린 겁니다. 최후의 딸은 자신의 외도를 김약선이 아빠한테 말할까봐 겁나서 선수칩니다. 최후의 딸이 아빠한테 가서 남편 김약선을 모함했고, 이 모함에 속은 최후는 사위 김약선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자기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과 남자 종이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최후는 너무 화가 나서 딸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럼 이제 후계를 이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최후에게 아들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만종 만전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최후가 데리고 있는 기생, 그것도 몸을 파는 기생인 창기로부터 낳은 아들인지라 최후가 아들 취급도 안 했습니다. 아들 취급도 못 받으면서 어려서부터 두 형제는 온갖 망나니 짓을 다 했고, 아빠 이름에 먹칠을 계속하니까 화가 난 최후는 두 형제 머리를 깎게 하고 승려로 강제 출가시켰었죠. 딸과 사위까지 없는 상황에서 최후는 그래도 누구 한 명을 후계로 삼아야 이 교정도검의 군부 권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고, 만종 만전 형제 중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최후는 첫째 만종이를 제치고 둘째 만전이에게 최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고 그를 후계로 삼았습니다. 첫째 만종이는 계속 승려로 있었죠. 이렇게 최항은 교정도검의 권력을 계승한 새로운 집권자가 되었는데, 최항이 최후의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최항은 무능한 망난이었습니다. 아버지 최후가 죽은 지 겨우 이틀 만에 아버지의 첩들을 겁탈했고, 자기가 승려였던 시절 자기 심기를 건드렸던 이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전원 체포해 별다른 절차 없이 싹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최항은 어머니가 천빈이었고 본인도 계승할 자격이 없다가 얼떨결에 계승했다는 출신 콤플렉스가 심해서 이 콤플렉스가 삐뚤어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람 의심하고 주변 평판이 좋은 이들을 하나둘 물리치기 시작했죠. 물리친 정도가 아니라 학살에 가까운 숙청을 해댑니다. 예컨대 최후의 정실 부인이 자기 친엄마를 천줄이라고 무시했다며 최항은 그녀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집안 오빠들을 전부 죽입니다.
또 김약선의 친동생이자 고려대 몽골 1차 전투 당시 귀주성의 영웅이었던 김경손마저 제거합니다. 최항의 패약질로 최후 때 보여주었던 고려 무신정권의 권위가 실추될 대로 실추되며 그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고려의 무신정권은 사실상 최후의 죽음과 함께 그 끝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몽골의 침입, 그러나 무능한 최항의 집권, 고려의 무신정권은 어떤 끝맺음을 맞을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